민주당의 공수처법,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오다. 결국 공수처법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한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공수처법이 지닌 근본적인 결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졸속으로 밀어붙인 공수처법은 취지와 달리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며 오히려 수사와 기소 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내세운 검찰 견제라는 명분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논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대한 세부적 고려가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공수처법 제26조를 근거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로 송부했을 경우 검찰이 이를 보완 수사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결국 공수처의 미흡한 수사와 검찰의 후속 조치 제한이 맞물리며 사건 수사의 공정성은 물론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립을 검찰개혁의 마침표로 포장하며 다수 의석을 동원해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법은 법의 취지를 실현하기에는 지나치게 급조된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추상적 명분만을 강조한 채 실제 수사기관 간의 협력과 권한 조정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공수처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를 보완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 것도 공수처법의 모호성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공수처법의 한계는 이번 사건을 넘어 법치주의 전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법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정의를 실현할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법은 명분에 치우친 졸속 입법으로 인해 이러한 정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마저 제한된다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은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곧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공수처법의 전면적 개정입니다. 공수처와 검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수사 보완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수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며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법치주의와 국민의 신뢰를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자신들이 추진한 졸속 입법의 결과를 냉정히 평가해야 합니다. 공수처법이 수사와 기소 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공수처법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권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사법적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법적 체계와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의 문제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명분에 치우친 졸속 입법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이번 사건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치권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실질적 개혁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고 국민이 정의로운 법 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